그녀와 연락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힘을 유지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했고, 항상 곁에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삶과 우선순위를 희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을 선택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멀어졌고 여러분을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야 생각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심지어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이 결국 알아차리길 바라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독립을 찾아 그것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은 현재 연락을 끊은 상태에 있으며 이 입장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 마지막 메시지나 전화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결국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희망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감정에 눈이 멀어 그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한 발 물러서서 진짜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했고 여러분의 가치를 외면했으며 여러분을 단순한 편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가치, 희생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을 신경 쓰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왜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해야 할까요? 진실은 지금 연락을 한다면,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떠나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에너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선택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있나요?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단순한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답은 고통스러운 아니오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선언하세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연락하는 것보다 나를 선택한다. 그냥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으세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진실로 만드세요. 그것을 적어보세요. 한 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댓글란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곳에 적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나는 연락하는 것보다 나를 선택한다. 그것을 소유하고 함께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현명한 전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듯이 더 이상 여러분을 성장시키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만큼 자신을 존중하라.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떠나는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선택할 때 무언가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떠나고 입장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존중을 요구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국 스스로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그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연락하고 싶은 그 욕구를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연락을 끊은 기간 동안 입장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오늘의 강력한 스토아 철학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스토아의 비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단순히 자기 통제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는 미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이 깊은 통찰들은 여러분이 단호하게 서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1. 별표 선택한 길을 믿으세요. 별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선택한 길을 믿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에 힘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의심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끊은 상태를 깨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반응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의심,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진정한 힘과 성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면 지금까지 그들을 쫓아다니고 간청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주었나요? 그들이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더 멀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며 내준 힘과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이 길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성장, 치유, 그리고 자존감을 위한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만약 그들이 지금 여러분이 공간을 준 상태에서도 여러분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깨달을까요? 종종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배경소음이 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던 자리의 침묵과 공허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며 결국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멀어지는 것이 전쟁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힘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요. 여러분이 입장을 지킬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더 이상 누구의 승인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단단히 지켜줄 긍정의 말입니다. 나는 내 길을 믿는다. 지금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그것을 적고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것이 스며드는 어떤 의심도 대체하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의 힘과 회복력을 믿는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내 길을 믿는다. 여러분은 단지 연락을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통제력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각각의 단계가 새로운 여러분의 기반을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성장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제 힘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가까이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의 진정한 마법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락을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강력한 기술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2. 거울 쳐다보기 도전. 다음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기술은 거울 쳐다보기 도전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이것은 모든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연락을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 쳐다보기 도전은 단순히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방식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직면하고 특히 여러분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실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유일한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거울 쳐다보기 도전은 매일 그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보게 될 때까지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하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주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흘끗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있는 결단력, 눈에 담긴 힘을 주목하세요. 친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존중과 친절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이 직면한 도전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거울을 보고 있고 모든 결점 대신 당신의 회복력과 힘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겪었지만 여전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울 쳐다보기 도전의 힘입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는 게 웃기게 들릴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유머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어색한 것들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 연습을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르게 보기 위해 마음을 단련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자기 유심히 스며들어 누구를 속이는 거야 라고 속삭인다면요. 여기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기억하세요. 스토아 철학은 가장 어려운 전투가 종종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먼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런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당신은 강하거나 가치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값진 예술작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마치 감정가가 걸작을 살펴보는 것처럼요. 당신은 반 고흐나 다빈치의 그림을 보며 이것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 가치는 본질적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그것을 보든 보지 않든 값지고 독특하며 완전합니다. 거울 쳐다보기 도전은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쉽게 생깁니다. 거울 쳐다보기 도전은 매일 이 자기 확언을 연습함으로써 그 시나리오를 뒤집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치를 느끼기 위해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이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인정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을 끊은 그 사람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고 안정적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의 침묵의 영향을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 사용할 긍정의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의 온천이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져도 크게 말해보세요. 그것을 소유하세요. 필요하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의 힘의 온천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독립선언입니다. 거울 쳐다보기 도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연습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의 힘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어떤 날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날은 자신의 가치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강력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이 연락 끊기 단계를 진정으로 통달하려면 당신은 전체 과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8단계 모두는 당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당신에게 필요한 힘을 줄 것입니다. 만약 이 단계 중 하나를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각 단계가 서로를 기반으로 하여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과 자기 가치의 기반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거울 쳐다보기 도전은 당신에게 명확성과 자신감을 줄 것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함께 이 단계들은 당신이 완전히 힘을 되찾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 목적을 위해 살기, 인정을 위해 살지 않기. 이제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목적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을 끊은 상태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있을까? 그들이 내 부재를 눈치채고 있을까?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당신이 직면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인정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과 가치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욕구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모든 힘을 되찾습니다.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당신에게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1. 연락을 끊은 기간 동안 당신이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내면의 힘과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2. 그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고 종종 그들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당신이 목적을 위해 살 때 당신은 자신감과 힘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면에서 당신을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요. 이것은 의미 있고 방향성 있는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관심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에픽테토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라.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과 목적은 항상 외부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체육관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훈련된 사람이 되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운동 후의 만족감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에 의해 추동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승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력한 이유입니다.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내면의 힘을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떠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거나 당신이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승인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가치감은 무너집니다. 그것은 지치고 고갈되며 결국 당신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목적을 위해 사는 데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만족감을 찾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써.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분리의 힘을 믿습니다.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인정이 우리를 옥죄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당신의 자기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념, 가치, 그리고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적을 위해 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개인적인 성장, 건강, 창의성, 당신을 지지하는 진정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목적과 기쁨을 주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이 영역 중 하나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목적이 강해질수록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악해질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또한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네, 지금 연락을 끊은 그 사람에게도요. 사람들은 더 깊은 기반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모든 의견이나 거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감과 회복력을 발산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성장에 너무 집중하여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쯤이면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인정을 갈망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연락할까 봐 휴대폰을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찾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진짜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상기하세요. 인정을 찾는 습관을 당신의 목적에 투자하는 습관으로 바꾸세요. 인정을 원하는 충동이 들 때마다 그것을 당신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라는 신호로 사용하세요. 마이클 오엘루스가 말했듯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지 고민하며 바깥을 바라보는 대신 정직함, 목적, 그리고 의도로 살아감으로써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이 방향 감각은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긍정의 말입니다. 나는 승인을 위해 살지 않고 목적을 위해 산다. 이 말을 하고, 적고, 소유하세요. 그리고 이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승인을 위해 살지 않고 목적을 위해 산다. 이것이 당신이 이 단계를 넘어 더 나아가도록 이끌 주문이 되게 하세요.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연락을 끊는 과정의 한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주목하거나 선택하거나 인정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삶을 창조하는 데 너무 바쁩니다. 당신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거나 떠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우리는 영상의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통찰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이 시점에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모든 것이 명확하다면, 이 영상이 정말 좋아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4.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단계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리워할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지, 또는 단 한 통의 메시지만 보내면 다시 연락할지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면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바라는 버전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받아들임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자신을 위치시켜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만약과 어쩌면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마세요.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대로 바라세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평화로 가는 티켓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실을 직시할 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필터 없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꿈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 이것은 거칠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힘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달라지길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통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기 가치를 존중하며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위해 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성장, 새로운 연결, 그리고 자기 발견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받아들임은 어렵지만 회복력의 기반이 됩니다. 과거에 대해 생각하며 방황할 때마다 자신을 현실로 되돌리세요. 과거에 투자하는 모든 에너지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서 빼앗기는 에너지임을 상기하세요.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신의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어렵다면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임을 기억하세요. 현실을 피하는 것은 당신을 같은 이야기의 반복에 갇히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은 헛된 희망의 순환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당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현재에 단단히 서서 당신의 힘이 기다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닥치는 어떤 것에도 직접적으로 맞서는 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위한 긍정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실 속에서 힘을 찾는다. 이 말을 하고 소유하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환상 속에 살거나 과거에 빠져 평화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게 하세요. 그리고 이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실 속에서 힘을 찾는다. 왜냐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삶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조건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힘, 회복력, 그리고 진실에 기반한 미래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영상을 떠나려는 유혹을 버리세요. 그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찰력은 마지막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받아들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들은 당신을 자신감, 명확성, 그리고 자기 가치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은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의 초점 뒤집기.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아마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의 초점 뒤집기. 지금 당신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며 쓰는 모든 에너지는 당신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을 생각하는지, 당신을 기억하는지 궁금해하는 매 순간은 당신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시간, 평화, 그리고 집중력을 당신 곁에 없는 사람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료로 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속한 공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모든 주의를 자신의 성장, 열정, 그리고 꿈에 쏟는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주의 초점을 뒤집는 것은 그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우리는 살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생각은 당신 곁에 항상 있을 유일한 사람, 즉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그들을 비추며 그들을 당신 정신 세계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손전등을 돌려 자신을 비추면 어떨까요? 당신은 관심과 치유가 필요한 삶의 부분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작업할 수 있는 것들, 추구할 수 있는 꿈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미뤄뒀던 목표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초점을 뒤집는 것은 말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즉시 일어나게 할 마법의 스위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에 빠질 때마다 그 생각을 감사하는 것 또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로 전환하세요. 그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당신을 위한 계획으로 대체하세요. 그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운동을 할 것이다. 또는 내가 관심을 가졌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다시 미끄러져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때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습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초점의 변화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목표와 열정이 중심에 서면서 그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집중하기 어렵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전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단지 절반의 시간만이라도 주의를 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통제권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목표, 가치, 그리고 꿈에 완전히 맞춰진다면 얼마나 많은 행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여기 실천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자신을 위해 이루고 싶은 3가지를 적어보세요. 마음이 그들에게로 흘러갈 때마다 그 목록을 꺼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고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단계로 돌아가세요. 이 목록은 당신의 다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매일에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위한 강력한 긍정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성장과 목표에 집중한다.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이 말을 하세요. 당신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생각에 에너지를 쏟을 때마다. 그리고 이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성장과 목표에 집중한다. 이것이 당신의 주문이 되게 하세요. 자신을 중심으로 되돌리고 집중력을 되찾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서 놓친다면 후회할 것입니다. 6. 이것을 성장으로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계는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장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 연락을 끊은 기간을 처벌처럼 기다림과 고민의 시간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시련 대신 강력한 성장의 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침묵의 순간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회복력 있게 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장은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당신이 늘어나고, 시험받고, 적응해야 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에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곳에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방해물은 길이 된다. 이 연락을 끊은 기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한 길입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어둠 속에 있고 압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싹을 틔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회복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장으로 보는 것은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모든 갈망의 순간은 당신이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상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어려운 감정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마주하며 입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질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나는 그저 막힌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성장은 항상 진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투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강한 나무조차도 침묵 속에서 표면 아래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잎과 가지를 보기 훨씬 전에요. 매 순간 참고 그들보다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위대한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요.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먼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익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당신이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성장하는 계절로 삼으세요. 지금 키우는 힘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성장으로 보기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날보다 얼마나 강해졌는지 반성해 보세요. 작은 승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은 하루, 그들에 대해 고민하는 대신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성장입니다.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요. 이 단계를 위한 긍정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걸음씩 더 강하게 성장한다. 이 말을 하고, 적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성장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한 걸음씩 더 강하게 성장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게 하세요. 이 여정은 그들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것임을, 이 기간을 성장으로 보는 것은 당신의 초점을 기다림에서 창조로, 갈망에서 구축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여기서 삶을 멈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각 단계는 마지막 단계를 기반으로 하며 당신을 힘, 평화, 그리고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은 매 선택마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7.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그들이 언제 연락할지, 또는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행동, 생각, 그리고 성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손이 닿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위존에서 권한 부여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돌린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그 에너지를 목표,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쏟아부어 진정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승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 튼튼한 기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정에 달려있지 않은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투자하고 이 초점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목적과 내면의 힘을 발산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종종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호기심을 느끼고 때로는 돌아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튼튼한 기반을 가진, 회복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 아니면 기다리고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가장 강하고 자율적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걱정할 때마다 집중력을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스스로를 개선하세요.
당신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요.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통제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이것은 당신이 붙잡을 긍정의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힘에 집중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세요. 적어보세요.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힘에 집중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게 하세요. 당신의 힘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단계는 변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외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권한 부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매력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각 단계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각 단계는 당신을 더 자신감 있고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8. 당신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혁의 단계, 당신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기. 이 단계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 실망, 그리고 갈망을 연료로 사용하여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회복력 있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변환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보게 만들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은 강력한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락한다면요. 지금 당신은 당신을 짓누를 수 있는 감정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절망으로 끌어들이게 하기보다 그것을 사용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신체적 고통을 사용해 한계를 뛰어넘고 기업가들은 실패를 사용해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도 지금 느끼는 고통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고통을 인정하세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과 함께 앉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고통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열망, 두려움, 그리고 강점을 보여줄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어려움은 마음을 단련시키고 노동은 몸을 단련시킨다. 이 어려움을 당신의 훈련장으로 삼으세요. 정신적 힘과 인내력을 키우는 구두로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연락하고 싶은 충동,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기, 그 모든 고통스러운 갈망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한 행동의 신호로 사용하세요. 운동 습관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언제나 해보고 싶었던 무언가에 뛰어드세요. 당신은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세워주는 무언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향한 모든 한 걸음은 그 고통을 내면의 힘으로 바꾸는 한 걸음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죠.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혁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전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그것은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일어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할수록 그것은 당신을 덜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주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당신을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힘으로 바꾸는 사람들, 어려움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고통을 힘으로 바꿀 때 당신은 회복력, 용기, 그리고 자기 가치를 발산합니다. 이것은 존경과 감탄을 끌어내는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지? 라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승인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통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안에서 어떤 힘도 찾기 어렵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작은 단계는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정의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당신은 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긍정의 말입니다. 나는 나의 고통을 힘으로 바꾼다. 매일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세요. 필요하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변혁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고통을 힘으로 바꾼다. 이것이 당신의 선언이 되게 하세요. 모든 어려움이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되게 하세요. 이 단계는 모든 것이 변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이 쉬워지길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인정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창출하고 고통을 촉매로 사용해 회복력 있고 권한을 부여받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목적, 힘, 그리고 자기 가치로 가득 찬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일부가 되길 바랄 만한 삶으로. 결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명확성과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영상을 보고 통찰을 얻은 후 떠나지만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처럼요. 여러분은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성장을 향한 모든 한 걸음은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자신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다음 변혁의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강하게 나아가세요.